안녕하세요. 음. 아우, 언제 마스크 보나 싶었는데 저는 벗었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4시간? 4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할까 싶어서 이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기출문제집. 우리 기출문제집은 세무사뿐만 아니고요. 회계사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회계사 기출하고 세무사 기출 문제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일단 우리 시험이 목적이니까요. 우리 시험 목적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회계사 문제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그냥 스타일 비슷한 문제들이 겹쳐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는 않고 동일한 주제인데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약간 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제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회계사 문제도 필요한 부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출제 경향부터 좀 볼까요? 일단 세무사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원래는 15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2년은 16문제가 나와요. 정확히 40%가 되죠. 총 40문제니까.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15문제, 16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제별로 출제된 내용을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되죠. 근데 거기 보면 특별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정상 및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개별원가 계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정사원가 계산을 표준원가 계산을 묶다 보니까 개별원가 계산 관련된 정사원가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2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중요한 파트인 손익분기점 분석, 관련원가 분석, 표준원가 이런 데서는 2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야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 2022년 문제는 작년에 시험 본 분도 계시고 최근 기출이니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얘는 일단 넘어가고 2021년부터 볼 건데요. 일단 56회 회계사 1차부터 볼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우리 시험하고 좀 관련이 없다든지 문제 자체가 우리가 다뤄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 건 빼고요. 이제 필요한 문제들로 볼 건데 3가지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아주 쉬운 문제, 그리고 별표 하나면 조금 생각하면서 중급의 문제, 별표 2개면 어렵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요걸 이제 구분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뭐가 있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별표 2개짜리 문제를 딱 무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문제를 풀었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든지 아주 어려운 문제여서 실수를 했다든지 우리 시험장에서 치명적이죠. 우리는 문제 선별을 해서 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다 풀고 별표 2개짜리는 나중에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시간 안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연습도 좀 할 겁니다. 자, 56회 회계사 1번. 자, 제가 약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서 두 가지를 체크하시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 전체 주제 중에 어떤 주제 문제인지 뭐 제조원가 흐름인지 개별원가 종합원가인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쉬운 문제인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얘는 무는 순간 시간이 말리는 건지 그거를 나름대로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자, 1번 읽어보세요. 자, 1번. 얘는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올 뭐 별표 2개짜리 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특이종을 그려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크게 3가지죠. 뭘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는 거죠. 얘가 바로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제품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요.
반대로 제품 계정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팔린 부분이 매출원가죠. 이 매출원가는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가 제공품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역으로 손익계산서에 뭐 매출 총이익이 주어진다든지 매출액을 자료 이용해 가지고요. 매출원가로 역추적해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T 계정을 통해서 찾아내시면 된다. 자, 일단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금액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T 계정에서 기초기말 금액 집계를 해 놓고요. X1년은 원재료 매입액은 55,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입이 55,000원. 그럼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78,000원이죠. 78,000원에서 기말 원재료가 12,000원이니까 원재료 사용 금액은 66,000원이 되죠. 그래서 66,000원이 제공품으로 투입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까다롭다면은 또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자, 원재료 사용 금액 일부가 간접 재료 원가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사용 금액을 다 직접 재료 원가로 보고, 자, 추가로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발생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가공 원가가 64,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합한 금액이 64,000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물어본다면 더하면 되겠죠. 자,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할 때 얘는 넣으면 안 돼요. 기초는. 그래서 제공품 차변의 합계가 자, 16만 원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 금액이 45,000원이 되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만 5천원 11만 5천원이 되고요. 매출원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다 계산한 거죠. 이제 문제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 차감한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15,0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런 스타일이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에 즉 정상 원가 계산을 가산한 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죠.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 별표 하나 정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 너무 쉽지도 않고 막 꼬아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일단은 X1년 초에 설립됐다고 했죠.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 기초재고는 없다.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자,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뭐부터 찾아봐야 돼요? 예정 배부율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보니까 8만 원이 되고요. 기계 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제조간접 원가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 되고요. 예정 조업도는 4,000시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계 시간당 배부율 얼마가 나와요? 20원 나오는 거죠? 옆에 이렇게 써놓는 거야. 20원을. 이제 그걸로 예정 배부하면 돼요. X1년 중에 작업 101번, 102번, 103번을 착수가 했고 2번 자료 보니까요. 101, 102, 103에 대한 원가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직접비는 어때요? 실제 발생 원가 직접 추적이 돼 있고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나와야 돼요? 실제 기계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 기계시간 써 있잖아요. 1400, 1800, 600시간 총 몇 시간이에요? 3800시간이죠. 그럼 예정 배부액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예정 배부율 20원 곱하기 3800시간 하면 예정 배부액은 76,000원이 되죠. 그 다음 자료 보니까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가 82,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써놔야지. 뭐라고? 과소배부액 6,000원. 이해되시죠? 우리 절차대로 한 거예요. 예정 배부율 기계시간당 20원 계산했고 예정 배부액 76,000원 계산을 했고 실제 발생액이 82,000원이니까 배부 차이는 6,000원 과소 배부구나. 그리고 배부 차이까지 계산해 놨고요. 작업 101번, 102번은 완성되었으나 103번은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더라. 103번이 기말 적용품이 되고 101번이 12만 원에 판매되었다. 당연히 102번은 기말 제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는 순간 물론 원가 계산해도 돼. 원가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에 영업 개시했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고요. 자, 이제 제공품과 제품을 물량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 단기 착수한 작업이 101, 102, 103이 되고요. 101, 102가 완성이 됐고 103은 제공품이 되고 101, 102는 이제 완성됐으니까 제품 창고로 넘어가서 현재 101번이 팔린 거죠. 102번이 기말 제품이 되고 그러면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면 101번의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102번은 기말 제품이 되고 103번은 기말 제공품이 되고요. 또 101번과 102번의 합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각 작업별 원가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라고. 자, 근데 정상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직접비는 다 추적이 되어 있고요.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해야 되는데 예정 배부율을 이미 우리 계산해 놨죠. 자,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산이 8만 원이 되고요. 예정 조업도는 기계 시간 4,0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20원이 되죠. 자, 요게 예정 배부율이니까 각 제품에 이제 실제 발생한 기계 시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1번 같은 경우에는 1,400시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원 곱하기 1,400 해서 예정 배부액이 28,000원이 되고 102번 같은 경우에는 20원 곱하기 1,800시간 해서
6,000원. 103번은 20원 곱하기 600시간에서 12,000원이 되죠. 결국에 예정 배부액 다 더해보니까 28,000, 36,000, 12,000 더하니까 76,000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예정 배부한 각 작업별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8만원, 그 다음에 9만원, 3만원이 되겠죠. 요 금액은 실제 원가는 아니에요. 제조간접 원가가 예정 배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 원가는 아니라고. 자, 이제 나중에 실제 원가를 집계를 해보니까요. 실제 제조간접비가 86,000원이래요. 그러면 6,000원만큼 덜 배부한 거죠. 과소배부라고. 자, 이제 배부 차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물음과는 달리 매출원가 조정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얘를 다 어디에 조정하면 돼요? 여기에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선택했을 때 배부 차이 조정후 매출원가는 얼마? 86,000원이 될 거야. 근데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배부 차이를 비례 배분할 건데 무슨 금액 기준으로? 원래는 뭘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걸로 하는 게 맞아. 원래는. 이걸로 하는 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8만원, 9만원, 3만원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매출 총익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은 12만원 주어져 있죠? 뭐만 알면 돼요? 요거 원가만 알면 되죠. 그러면은 101번에 조정해줘야 되는 배부 차이 금액은 총 6,000원 과소를 총 금액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얘가 20만 원이죠. 20만 원 중에 101번의 원가니까 8만 원만큼. 그래서 101번에 배부되는 배부 차이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24,000원이 됩니다. 24,000원이니까 더하기 2,400원 하면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82,400원이 되죠. 매출 총이익은 12만 원에서 82,400원 빼니까 37,6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뭐냐면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아. 그렇다고 시간이 덜 걸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도 충분히 걸리면서 나름대로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별표 하나짜리까지는 풀어줘야 됩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얘는 종합원가 계산이죠. 얘는 별표 하나일 것 같아요, 두 개일 것 같아요?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는 사실 한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 두세 문제는 되는 겁니다. 얘는 풀어도 그렇게 뭐 기분 썩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린다고. 자, 일단 물량하고 원가 자료가 주어져 있죠. 가장 먼저 물량 흐름 돌리기 그려봐야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물량, 완성 물량, 기말 제공품, 원가 각각 주어져 있고, 자, 요 상태로는 뭐 꼬아낸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읽어보니까요, 원가라면 가지고 두 개 다 해봐야 돼. 선의선출법도 해봐야 되고 평균법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선의선출법. 자, 재료원가의 환산량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원가의 환산량은 몇 개? 10,000개죠. 그래서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150원 되고. 자, 가공원가의 환산량은, 자, 얘는 몇 개? 800개에다가 그 다음에 6,000개를 더하니까요,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6,80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4,000개, 50%니까 2,000개가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의 환산량 단가 계산해 보니까요, 1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의선출법 하에 완성품 원가, 제공품 원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의선출법 하에 완성품, 제공품 원가 계산해 보니까요,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얘가 먼저 진행되는 거니까 얘 원가는 완성품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4,000원을 넣어준 상태에서 재료 원가는 몇 개만큼 해줘야 돼요? 얘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00개 곱하기 재료 원가 환산량 단가 150원, 가공 원가는 6,800개, 환산량 당해당 원가 100원 해서 1614000이 되고요. 선의선출법 하에 제공품은 재료 원가는 4,000개만큼 곱하기 150, 가공 원가는 2,000개만큼 100원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평균법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법. 자, 일단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단기 착수한 걸로 가정한다고 그랬는데, 요거 가지고요, 요거 상태로 평균법 하에 환산량 단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환산량을 비교를 할 때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경우에 환산량이 더 커요? 평균법이 더 큰 거죠. 재료 원가는 몇 개만큼? 기초 제공품 수량만큼 커요. 더하기 2,000개 하면 돼. 그러면은 평균법 하에 재료 원가 환산량 몇 개가 돼요? 12,000개가 되는 거예요. 가공 원가는 몇 개만큼 커요? 기초 물량의 기초 진행일만큼 큽니다. 몇 개만큼? 더하기 1,200개만큼 커요. 그쵸? 자, 이제 평균법이니까 뭘 더해줘야 돼요? 각각 원가 더해주면 되죠. 재료 원가는 얼마를 더해줘요? 24,000개 더해주면 되고, 가공 원가로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10,000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법 하에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 원가는 127, 가공 원가는 89가 나옵니다. 자, 이제
평균법 하에 완성품, 제공품, 원가 계산하면 되죠. 자, 평균법의 경우에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단계 착수한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8,000개 곱하기 127 8,000개 89 하니까요. 평균법 하에 완성품 원가는 1728000이 되고요. 제공품은 4,000개 127 2,000개 89 하면 되죠. 그러면 자,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5번 틀렸어요. 근데 우리 1, 2, 3, 4 다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자, 13번 아니 4번 읽어보세요. 어, 4번은 CVP 분석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죠. 먼저 동그라미 1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원가 계산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그래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왜 변동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변화가 없을까?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더라도. 반면에 우리 키포인트 보세요. 전부 원가 계산은 달라지죠.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제조 간접비가 다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고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만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동원가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법인세율이 인상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증가한다. 이거 틀렸죠? 왜? 손익분기점이라는 정의가 바로 뭐예요? 이익이 제로. 우리 CVP 분석 기본 등식을 보면 손익분기점은 얘가 제로가 되는 판매량 매출액이기 때문에 요 등식에서 요걸로 계산을 하든지 등식에다가 뭘 반영해서 곱하기 세율을 반영하더라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뭘 곱해도.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세금이 있든 없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틀렸어.
자, 2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의미는, 자,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는.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 사실 뭐 암기 사항은 없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공식들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지. 얘는 알아야지.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이에요. 그럼 당연히 DOL이 3이라고 하면 매출액 변화율이 1% 변한다면 당연히 3% 변하겠지. 요 얘기고. 자, DOL을 정리를 해보면 얘랑 똑같아.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얘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 DOL은 또 안전한계율과 어떤 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있다는 거. 여기까지.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자, 4번. 안전한계는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것만 맞고, 또 판매량이 손익분기 판매량을 초과하는 수량.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안전한계는 매출액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판매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요거는 요 등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 등식을 정리하면 결국에 BEP라는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당 공헌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는 낮아지지. 근데 얘는 굳이 이 공식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왜? 하나 팔 때 버는 이익이 커지면 본전이익이 되기위해서 판매하는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5번 읽어보세요.
5번은 어때요? 얘도 문제 풀면 안 돼요. 손 대면 안 돼. 얘도 별표 2개. 나중에 시간 나면 푸는 문제예요. 얘도 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은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익숙한 거 하나 있어요. 설립 후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x 1년에 설립했겠죠. 그래서 x 1년 기초재고는 없고, 외부 보고 목적은 전부원가 계산이고요. 의사결정 목적은 변동원가 계산이다. 자, 생산량과 판매량 자료 주어져 있어요. 바로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지 이제. 연도별 재고 현황 정리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30원. 변동 제조원가는 10원, 변동 판관비는 4원이 되고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 40만 원, 고정 판관비 10만 원. 자, 제가 그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을 설명해 드릴 때 변동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얘는 이름은 원가 계산이지만 관리 회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신 변동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은 관리 회계를 예습하는 거니까 변동 표준을 잘 이해하면 관리 회계가 쉬울 거다. 자, 변동 원가 계산하고 연결된 관리회계 파트가 어디가 있어요? 단기 의사결정이죠. 결국에 단기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파트부터 이런 자료로 정리를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 자체가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판매 가격이 있고 변동비는 제조원가가 10원, 판관비가 4원, 공원이 있고요. 고정비, 제조원가, 판관비 주어져 있고. 자,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부원가 계산에서 제품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1차 년도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총 40만 원을 4만 개로 나누니까 한 개당 고정비는 10원이 되죠. 그러면 한 개당 제품 원가는 10원에다가 10원 더하면 돼요.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자, X2년에는 한 개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돼요? 40만 원을 5만 개로 나누니까요. 한 개당 고정비는 8원이 됩니다. X3년에는 40만 원을 2만 개로 나누니까요. 한 개당 고정비는 20원이 돼요. 자,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1번. 3차 년도까지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누적 영업손익은 동일하다. 이거 쉬운 문제네. 계산해 보면 되지 뭐. 전부 원가 계산하에서 4만 개, 2만 개, 5만 개 팔았을 때 이익 계산해 보고 변동 원가 계산하에서 4만, 2만, 5만 개 팔았을 때 이익 계산해서 맞는지 살펴보는 순간 5분 지난다고. 이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같죠? 왜 같아요? X1년에 기초 재고가 없고 X3년에 기말 재고가 없기 때문에 3개년 동안 생산된 건 다 팔았다고. 즉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죠.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영업이 같게 돼요. 1번부터 함정인 거죠, 사실. 요 계산하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됐어요? 네. 자, 2번. 3차 년도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영업이익은 30만 원이다. 얘는 쉽지? 왜 쉬울까? 요거 자체가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잖아요. 3차 년도에 몇 개 팔았어요? 5만 개 팔았죠? 그러면 5만 개 곱하기 16원 하면 총 공원이익이 되고 50만 원 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이당 공원이익이 16원인데 3차 년도에 5만 개 팔았으니까요. 얘가 총 공원이익이 되고 고정비가 얼마? 50만 원이니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30만 원 나옵니다. 얘도 맞네. 자, 이제 3번. 2차 년도의 경우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보다 크다. 계산해 봐야 될까? 당연히 맞지, 당연히. 얘는 무조건 맞아요. 기말 제품 재고 금액은 무조건 전부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커요. 얼마만큼 커요? 요만큼 크죠, 요만큼. 왜? 전부원가 계산은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제품원가로 보는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얘를 제품원가로 안 보잖아요. 요만큼 크다고 당연히 어디가 전부원가 계산이. 굳이 계산을 해보면 전부원가 계산하에 한 개당 제품원가는 얼마가 돼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원에다가 8원이잖아요. 요게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한 개당 제품원가가 되고요.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 제품원가는 얼마예요? 10원이라고 10원. 얘는 제품원가를 안 보잖아요. 무조건 얘가 큰 거라고 무조건. 얘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라고.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어느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더 크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얼마만큼 커요? 8원만큼 크지. 몇 개? 3만 개만큼. 얘도 맞고. 4번. 변동원가 계산에서 고정원가는 모두 단기비용 처리한다. 얘도 맞죠, 당연히. 답은 5번이네, 그럼. 3차 년도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원가. 자, 3차 년도 여기서 좀 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요? 5만 개 팔렸는데요. 얘가 전기 2월분하고 단기 생산분하고 팔린 거야. 근데 요 두 개 단가가 달라요. 어떤 단가가 달라요? 요 단가가 다른 거지. 고정제조 간접원가. 변동제조 원가는 같아요, 달라요? 얘는 같아. 결국에 문제가 변동원가 계산을 가정했다 그러면 되게 쉬워. 왜? 그냥 5만 개에다가 10원 하면 돼요. 전부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이제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 2월분의 한 개당 제품원가는 얼마가 돼요? 변동제조원가 10원에다가 전기분 8원 해야 되고요. 단기 생산분의 한 개당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변동제조원가 10원에다가 얘는 20원 해야죠. 여기 좀 실수할 수 있다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114만 원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